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카푸어님께서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네, 장강님 어서오세요. 자, 질문을 보내주신 카푸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카푸어님 지금 주무시러 가셨기 때문에 질문 자문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어와 연관된 썰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일요일이었죠. 차고지 옆에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쁜 카페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 주말만 되면 테슬라 포함 수입 전기차 카푸어들이 회사 전기버스 전기를 훔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부로 회사에서 버스만 충전 가능하게끔 태그키 다 바꾸고 비번까지 걸어버렸다 하네요. 어제 운행하는데 버스 옆에다가 급 드리프트에 칼치기 하는 카푸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 뒷차랑 통화를 했는데 앞 뒷차도 카푸어들 때문에 애 많이 먹었다던데요. 카푸어들은 왜 아나무인에 상식을 벗어나는 또라이들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런 걸까요? 추가로 카푸어들은 옆에 아가씨만 있으면 남 깔아 뭉개려고 하는 거만한 태도가 평상시에 몇 배로 보이는 습성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이 얘기 듣고 좀 어이가 없었다. 아니, 그 전기버스 있는데 가가지고, 야, 전기 충전을 하는 이런 얌체 같은 사람도 있네요. 진짜. 참, 수도권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 아니, 회사에서 버스 충전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을, 몰라서 했는 건가? 일부러 한 건가? 근데 내가 봤을 때 일부러 했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몰라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버스만 충전하는 데는 이미 버스 하라고 이렇게 버스들이 다 되어져 있을 거 아니야. 티가 날 텐데. 예, 형사처벌이죠. 범죄입니다, 범죄. 여러분, 저것도 범죄입니다, 범죄. 예. 그러니까 부정이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절도죄보다는 그 형법에 보면 편의시설 부정사용죄라는 게 있어요. 편의시설 부정사용죄. 그게 이제 어떤 이제 부정하게 사용을 해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맞네요.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여기 보면,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예, 아마 절도죄보다는 이게 해당할 거예요. 예. 이것도 절도죄 일종이에요. 재산죄 일종인데, 절도죄에서 얘기하는 재물은, 그러니까 절도죄에서는 재물을 편취한 자 처벌하는 범죄가 절도죄 아닙니까? 근데 전기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유형적으로 어떤 화폐로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전기는 그러니까 유형을 어떻게 또 만들어낼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절도죄에서 아마 전기는 담당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절도죄 판례 중에서도 전기를 관련해서 처벌한 판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아마 절도죄 해당이 안 되고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동 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도 자동 설비 내가 봤을 때 전기 충전기도 해당이 될 거예요. 네. 아마 요 범죄에 해당할 겁니다. 어쨌든 예, 범죄는 범죄예요. 확실한 범죄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하진 않았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왜 그런가 하면 뭐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의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연료가 내연기관처럼 빵빵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저런 어떤 충전의 압박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이 좀 사실 힘들고 운행하다가도 이제 전기 연료가 이제 바닥이 나면 충전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뭐 주유소만큼 이렇게 충전할 곳이 이렇게 널리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하면 안 되죠. 허락을 받고 하든가 돈을 내고 하든가 맞죠? 어쨌든 범죄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어드는 왜 아나무인의 상식을 벗어난 또라이들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거긴요? 보통 아나무인에
상식이 없는 사람이 카푸어를 하니까요. 보통 사람 카푸어를 안 하죠. 상식 있는 사람이 카푸어를 하지 않죠. 장강이 안 그렇습니까? 보통 정상의 범주 내에서 생활하고 세상 이치를 잘 알고 자신의 어떤 그런 위치를 정확히 깨닫고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카푸어를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카푸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상식이 없습니다. 난 내 밥그릇을 모릅니다. 난 위치가 어떤 위치를 가졌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 카푸어가 뭔데요? 돈이 없는데 비싼 차를 모는 거잖아. 그거 자체가 상식이 없는 거잖아요. 카푸어를 행동하는 것 자체가 상식이 없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상식이 없다 보니까 아무인으로 행동하는 건 당연한 거죠. 개념이 없어지죠. 원래 상식이 없는데. 응? 원래 위협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상식이 원래 없는 사람이 카푸어 짓을 하니까 당연히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칼치기, 위협 운전, 깜빡이 안 켜고 누르는 거. 아니면 자기보다 이제 차가 좀 저렴하다. 국산차한테 함부로 문다거나. 예. 이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전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상당수가 이쪽에 포진돼 있으니까. 그래서 카푸어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카푸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이 없고 개념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고 보니까 카푸어들이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거 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카푸어들은 믿는 게 차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비싼 게 차잖아요. 차밖에 없으니까. 전 재산이 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 카푸어들이 카푸어를 하는지 생각해보면 그런 거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카푸어들의 상당수는 자존감이 약하다고.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자동차로서 어떤 사람들한테 뭔가 우위를 점하고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느끼게 이제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카푸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도 차에다 이제 올인한 거죠. 차밖에 없잖아요, 말 그대로. 음? 그래서 이 도로 운전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비싼 차거나 좀 레벨이 높은 차를 몰게 되면 음, 박으면 손해지 않습니까? 괜히 외제차랑 박아봐야 보험료나 많이 나오고 좋을 게 없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외제차니까 국산차들이 자기들을 피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더 까부는 거죠. 우리들은 차값이 비싼 거고 자기들은 상대방은 차가 이제 싼 거니까 박아봐야 니들이 손해지. 이런 마인드 때문에. 아니 뭐 차값 줄 수 있으면 박던가 범퍼값 줄 수 있으면 박던가 헤드라이트 깨지면 박던가요. 물어줄 수 있으면 박으시던가. 왜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카푸어들이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잖아요.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니까 저렇게 이제 차로 이제 깡파지 하는 거 뭐냐 하면 일부러 차로 이제 사고를 내서 합의금 유도해서 그걸로 돈 버는 거. 그런 것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수도권은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드리프트 하는 것도 박아달라는 거죠. 제발 한번 박아줘. 돈 좀 벌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카푸어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미래에 자신들이 이제 차 뺏기고 신불자 되고 직장 잘리고 개털 되더라도 오늘만 멋지면 되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있겠습니까? 과연
미래를 따지는 사람이 카푸를 할까요? 지금 뭐 아끼고 살아도 미래가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어, 카푸들이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없잖아요. 오늘만 사잖아. 오늘만 멋져 보이고 오늘만 폼나고 오늘만 이렇게 멋지게 운전하면 그게 장땡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 오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이 없어 이 사람들은.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아나무인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추가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가로 카푸어드는 옆에 아가씨만 있으면 남 깔아 뭉개려 하는 거만한 태도가 평상시 몇 배로 보이는 수상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거 없죠.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잘 보이고 상남자처럼 보이려고. 아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카푸어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여자를 꼬시려면 차가 있어야 되니까. 뚜벅이는 부족하니까. 그리고 외제차에 끄뻑하시는 여자분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카푸어를 가는 거잖아요. 우리 카푸어님도 이 질문을 적으신 카푸어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 남들 같지가 않죠. 이 얘기하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뭔가 좀 멋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카푸어들은 믿는 건 허세밖에 없잖아. 허세나 자존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뭔가 내가 이만한 차를 모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차 아무나 몰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차 박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괜히 좀 이렇게 좀 남자다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괜히 막 있는 깡 없는 깡 다 보태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남 깔아 뭉개려고 하는 거만한 테러가 있는데 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까? 자, 이 보면 남 깔아 뭉개려 하는 거만한 태도. 왠지 아세요? 그동안 본인이 살면서 사는 내내 깔아 뭉개졌기 때문에 이 카푸어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죠. 카푸어로 이제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뭐 실제로 얘기를 안 해봤지만 카푸어드는 열등감이 만렙이에요. 만렙. 그동안 굉장히 억압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자존감의 상처도 많이 당하고 무시도 많이 당했을 거야. 열등감이 굉장히 끝판왕일 겁니다.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걸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 내가 남들한테 뭔가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항상 그 남 밑에 쿠신거리고 뭐 하나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좀 뭉개고 싶다. 나도 누군가한테 좀 있어 보이고 싶다. 항상 살면서 누구한테 갑질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외차 하나 뽑아가지고 나도 내 차보다 좀 싼 차 타는 사람들 국산차 타는 사람들 좀 무시하고 싶다. 그동안 무시받는 거 좀 보상 좀 받자. 왜냐 내가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장담합니다. 그렇게 뭔가 이제 외제차 타면서 카푸어지 타면서 자기보다 이제 싼 차, 뭐 국산차 타면서 이렇게 무시하거나 뭔가 노려본다거나 위협 운전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깔아뭉개려 하는 거만한 태도 가진 사람 치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 없어. 열등감이 끝판왕이야. 열등감 끝판왕이고 자존감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카푸어드 상당수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하나로 모든 걸 다 보상받으려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거만한 테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거만한 테러 함부로 보였다 어떻게 됩니까? 인생 종칠 수 있는 거죠. 골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깔아뭉개려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깔아뭉개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참교육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카푸어님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 시내버스 전기 시내버스 박았다가 인생 종친 사람 있잖아. 많아요 이거. 레볼루션이 많아. 애초에 카푸어 자체가 자존감이 약해. 자존심이 센 사람은
카푸어 짓은 안 해요.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있어도 자꾸 외부적인 것을,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자신을 포장하려고 그래.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겉으로 많이 집착을 하잖아. 겉으로 자꾸 자존감이 약하면 뭔가 물질적인 소비나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자존감 회복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유독 그런 경향이 강하잖아. 뭔가 나한테 뭔가 좀 무시한다거나 좀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나도 무시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해결을 못하고 자꾸 이제 물질적인 거, 외부적인 걸로 자꾸 채워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남자 같은 게 자동차로. 내가 자동차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못 받는 것이다. 여자와 이렇게 어떤 그런 접점이 없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동차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외제차 뽑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음. 아니,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남 깔아 뭉개려 하는 이 거만한 태도가 얼마나 갈까요? 한 10년 갈 것 같습니까? 1년도 못 갑니다. 이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남을 깔아 뭉개려 하다가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만난다거나, 아니면 괜히 우쭐대다가 참교육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참교육 당하는 사례가 좀 덜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싼 차 모았다고 뭐 우쭐댈 필요 없어. 근데 우쭐댄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카푸어짓 하지 말고 카푸어들에 엮이지 마세요. 여러분 살 길입니다. 예. 카푸어들한테 상식은 없습니다. 개념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개념, 미래, 비전, 상식을 논하지 마세요.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잘못되면 본인 탓입니다. 남 핑계 대지 말고. 네, 본인 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푸어 되지 마세요. 카푸어 되지 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살기 어렵잖아. 굉장히 불경기인데 이 불경기인 와중에 카푸어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경기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먹고 살기 힘들면 당연히 소비 지출을 더 쪼인다거나 쓸데없는데 돈을 안 써야지. 근데 카푸어제 한다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데 돈을 많창 쓴다는 거잖아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카푸어짓 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고 인생 오히려 꼬꾸라질 수 있는 건데 한 번에.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그런 카푸어 노선을 절대 타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자동차 때문이 아닙니다. 설령 외제차를 탄다 하더라도 자존감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잠시 환각 증세를 느끼는 것 뿐입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